자, 이제 교재 391페이지 보십시오. 자, 한번 그 작년 문제 한번 맛배기 한번 보세요. 어떻게 출제가 되나. 자, 1번. A 건물의 갑이 소유권 전등기 청구권 가등기 2016년 3월 4일에 가등기 쳐놨다. 자, 이제 이게 사례 문제로 물었죠. 3월 14일 키워드 치셔야지. 문제 푸는 방법 사례. 사례 문제로 나오면 뭐 끔이지 뭐 1분이 안 걸려요. 문제 푸는 패턴만 익히시면. 갑이 가등기에 따른 가등기에 의해 2006년 16년 10월 18일 본등기했다. 본등기한 날짜는 모르셔도 전혀 상관없어. 키워드를 치면 안 돼. 가등기, 자 고개 들어보세요. 왜 가등기 친 날짜를 키워드를 치셔야 되느냐. 나중에 본등기하면 본등기하는 건 아무 날짜가 의미가 없다 그랬죠. 왜? 본등기 순위는 뭐 해야 한다?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면 가등기 쳐놓은 날짜가 키워드가 돼야지 본등기한 날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3월 14일 하나만 쳐놨죠. 자, 그럼 10월 18일 본등기 한 경우 A 건물에 있던 등기 중 직권 말소 형광펜 쳐야죠. 직권 말소. 문제를 뭐를 묻는지 사례 문제를. 자, 그러면 고개 들어보시고 우리 이걸 이제 배운 거를 갖다 먼저 이제 한번 균형을 잡아보고 그걸 대입해야죠. 소유권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 하면은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경료된 등기는 본등기 순위가 가등기 순위 3월 4일로 돼버리기 때문에 중간 처분 등기는 직권 말소 되는 게 원칙이죠. 그러면 직권 말소 못하는 건 뭐를 직권 말소 못한다 그랬냐. 첫 번째 기억해 보세요. 가등기 전에 맞춰진 등기 직권 말소 못한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들 쳤던 뭐가 직권 말소의 대상 안 되는 거예요. 3월 14일 먼저 날짜 돼 있는 걸 쳐나가야지. 그건 직권 말소의 대상이 아니잖아. 그러면 가요. 자, 가요. 2번 보세요. 언젠가? 2번. 그렇지. 뒤에 읽었다가는 그건 문제 자체를 아예 풀지도 못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3월 15일이잖아. 왜? 그럼 가등기권자가 본등기하면은 본등기 순위가 3월 4일로 소급이 되기 때문에 3월 4일보다 선순위 걸리기 때문에 2번 3월 15일은 직권말소의 대상이 됨 안 됨? 됨. 왜? 가등기 이후 날짜잖아요. 가압류등기가. 됐죠? 그러면 3번 보세요. 며칠? 2월 5일. 뒤에는 읽으면 안 돼. 다 트릭이야. 가등기보다 선순위 날짜잖아요. 그럼 직권말소 못함.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 이렇게 나왔죠. 그럼 4번, 5번은 공통점이 있네.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가압류 가처분이 들어가면은 뭐로 들어가요? 부기. 그럼 부기 등기로 들어가면은 직권말소의 대상, 직권말소 못함. 직권말소 못함으로 가잖아요. 그럼 마무리. 1번 가보세요. 대항 찾으셨어요? 고개 들어보세요. 대항은 자 뭐가 대항이냐면 주택임차권은 고개 들어보세요. 7월살이 중요한 게 아니죠. 주택임차권은 자, 뭐 하면 대항력을 인정해 주죠? 등기된 날짜에 대항력 인정, 등기하지 않아도 대항력 인정. 등기하지 않아도 대항력 인정해 주죠. 언제? 전입신고. 전입신고일에. 그럼 언제서부터 대항력 인정된다는 거예요? 전입신고일부로 주민등록 전입신고일부로 대항력 인정된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서 전입신고일을 못 써놨잖아. 대항이라는 법률 용어를 쓴다는 것은 여러분들 키워드 문제 뭐 쳤어요? 가등기 날짜 언제? 3월 4일보다 전에 전입신고돼 있다는 걸 표현할 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3월 4일보다 먼저 전입신고돼 있다는 걸 표현할 때 먼저 날짜를 갖다 구체적 날짜를 쓸 수 없으니까 뭐라고 법률용어를 표현한다?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럼 1번 직권말소 못하죠? 그 다음에 3번 2월 5일 가등기보다 3월 4일 선순위니까 직권말소 못하죠? 4번 5번 부기등기로 돼 있으니까 직권말소 못하죠? 그러면 직권말소 할 수 있는 건 몇 번? 2번. 이렇게 문제 패턴을 처음 읽어서 지금 오래 걸리는 거지 패턴 한 번만 익히시면은 이거는 갖다가 패턴식으로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쉽게 이제 풀어갈 수 있어요. 두 번째서부터 익숙해지시면. 자, 됐어요. 자, 이제 교재 394페이지. 자, 갑니다. 자, 요거는 갈게요. 자, 이쪽 살래 가처분 등기 20, 21, 22, 23, 24, 25.
까지 매년 출제되었다가 작년, 재작년 2번 쉬고 있어요. 자, 이제 다시 출제될 때 됐어요. 자, 그럼 갈게요. 두 가지 하셔야 되는데, 가압류 등기하고 가처분 등기. 이건 둘 다 일반 가압류 가처분이 아니라 부동산을 전제로 하는. 왜? 부동산은 등기가 돼 있으니까. 가압류 가처분은 부동산 이외에 대해서도 가압류 가처분을 거는 게 이제 민사소송법 일반 원리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가압류 가처분은 부동산을 전제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만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가압류와 가처분은 자, 보존하기 위한 건데 어떤 채권을 보존하고자 하느냐면 가압류는 금전 채권 보존하기 위해서. 가처분은 금전 외의 채권 보존하기 위해서. 자, 이제 갑니다. 자, 이제 여기서 갑이라는 사람이 땅 소유자고, 그럼 등기 기록에 소유권이 지금 이렇게 갑 앞으로 등기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갑니다. 갑이라는 사람에게 자, A가 돈을 자 5천만 원을 빌려줬을 때는 5천만 원을 빌려줬을 때는 담보 없이 친구 관계를 해서 자, 선의로 빌려줬는데 친구가 자, 돈을 갖다 갚지를 아니하는 겁니다. 그럼 돈을 갚지 아니하면은 친구의 땅이 있는 걸 갖다가 알고 있죠, 채권자가. 그러면 채권자가 법원에 찾아가서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럼 법원에 가서 가압류 결정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등기소에 가압류해달라고 촉탁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자, 이제 첫 번째, 이게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났던 기출문제 법조문이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땅이 있는 걸 갖다 찾아내면 5천만 원 채권 보존하기 위해서 채권자 A라는 사람이 등기소에 이렇게 가압류 등기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압류 등기 신청을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안 받아주죠? 왜? 가압류 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하는 거지, 채권자가 가압류 등기를 갖다가 신청했다가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데, 작년에도 출제됐던 겁니다. 29조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여 각하한다. 가압류 등기는 어디에서? 가압류 결정을 내린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가압류하는 것이지, 자, 채권자가 직접 등기소에 가압류 등기를 신청했다가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여 각하. 자, 그럼 두 번째, 자, 가압류 등기하는 것은 자,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등기니까 어디에 등기한다? 갑구에 이렇게 가압류 등기하죠. 그러면 촉탁, 자, 접수인을 접수번호 기록하고 법원에 가압류 결정된 사건 번호 기록하죠. 그 다음에 가압류 채권에 기록하고 가압류권자 A 이렇게 등기하는 겁니다. 자, 갑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였기 때문에 어디에 등기하는 것이고 갑구에 등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을구의 전세권 저당권을 목적으로도 가압류할 수 있음 없음? 있음. 그럴 때는 부기 등기로 하는 겁니다. 그럼 시험에서 가압류 등기를 할 때는 자, 소유권을 가압류 걸 때는 무슨 등기로? 주등기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를 걸 때는 무슨 등기로 하도록 돼 있다? 부기 등기로 하도록 돼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거고. 자, 두 번째 갈게요. 자, 이번에는 금전 외의 채권을 보존하는 가처분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갑의 땅이 있었고 등기소에 등기 기록이 소유권이 지금 이렇게 등기 기록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이 상태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 땅을 갖다가 A와 매매 계약을 이번에는 체결했습니다. 그럼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은 그에 따른 자, 계약금 치러 갖고 계약금만 걸어 놓은 상태인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 땅을 갖다가 또 B에게 또 팔았네. 이중매매했죠. 그러면 제1 매수인이 매도인이 이중매매 계약 체결한 사실을 알면은 법원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자, 법원으로 찾아가서 이 땅을 갖다가 나 매매계약서를 썼으면 나중에 중도금 잔금을 치르면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나한테 발생하거나 그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갖다가 보존하기 위해서
가처분 신청하는 겁니다. 그럼 이 경우는 왜 가처분을 신청하느냐 하면은 이 경우는 돈을 빌렸기 때문에 금전채권 보전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가압류지만 이 경우는 매매계약서 쓴 매수인이면은 나중에 계약금에 따른 중도금 잔금 치르면은 매도인에게 자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매수인에게 생긴다. 소유권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생긴다. 소유권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은 무슨 채권? 금전 외의 채권이기 때문에 이제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게 아니라 뭐를 신청해야 된다? 가처분 신청을 이제 제일 매수인이 하는 겁니다. 그럼 가처분 결정이 법원에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등기소에 가처분 결정 내린 법원이 가처분 등기해달라고 촉탁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가처분 등기도 관공서에 촉탁이 있어야 등기되는 것이지 채권자가 직접 등기소에 와서 가처분 등기 신청했다가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여 각하. 이 자리가 다 기출문제 자리고. 자, 그 다음에 그럼 가처분 등기 촉탁이 들어왔을 때는 소유권에 대한 가처분이기 때문에 어디에 등기? 갑구에 등기하는 것이죠. 그럼 만약에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도 가처분을 걸 수가 있음 없음? 있음. 그럼 똑같은 원리라는 거죠. 가처분도 금전 외의 채권을 보존할 목적으로 가처분은 똑같이 가압류와 똑같이 금전 외의 채권을 보존할 목적으로 소유권에 대해서 가처분 걸 때는 주등기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 등기는 무슨 등기로? 부기 등기로 등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등기부에 2번 가처분 등기 등기하죠. 자, 우리 여기서 이제 중간 점검. 자, 이게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으면 가처분 촉탁이 들어왔으면 가처분 등기 해주죠. 자, 또 하나 갑니다. 만약에 1번 소유권이 등기가 안 돼 있으면 미등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등기 부동산에 가처분 등기 촉탁이 있는 때는 소유권이 등기가 안 돼 있는 부동산에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등기 촉탁이 있는 때는 가처분 등기를 각하한다, 각하하지 아니한다. 등기돼 있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가처분 등기 촉탁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가처분을 올리려면 2번으로 올려야 될 텐데 1번 소유권이 등기가 쳐져야 가처분을 올리잖아. 1번 등기가 소유권이 등기 안 쳐진 상태에서 가처분 등기 촉탁이 들어오면 어이 법원에서 올려달라는 가처분 어이 소유권 아직 등기 안 쳐졌기 때문에 법원에서 올려달라는 가처분 못 올려. 그걸 각하하는지 아니면 가처분 등기할 수 있는지. 있다. 언제? 미등기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 촉탁이 있는 때는 1번 소유권 등기를 누가? 등기관이 직권으로 실행한 후 2번 가압류 등기를 실행하고 미등기 부동산에 법원에 가처분이 들어온 때는 1번 소유권 등기를 누가? 등기관이 직권으로 실행한 후 가처분 촉탁 등기를 수리해서 등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죠. 자, 그 다음 그럼 가처분 등기되면은 자 여기에서는 가처분권자 마찬가지로 A 이렇게 되면 이외에 마찬가지 피보존 권리는 보존받고자 하는 A가 보존받고자 하는 채권을 여기다 등기하면 소유권 이전 청구권 처분 금지 내용 양도 설정 일체 처분 금지 이렇게 이제 적히겠죠. 법원의 가처분 결정 사건 번호가 여기에 적히겠고 자 그러면 이게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입니다. 이 정도를 이제 가압류와 가처분 등기 변별할 줄 알면 이 정도. 금전 채권 보존하느냐, 금전 외의 채권 보존하느냐. 금전 채권 보존하기 위한, 금전 외의 채권 보존하기 위한 가압류 가처분은 소유권을 목적으로 들어오면 어디에? 갑구에.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은 을구에 등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가 이제 공통적으로 꼭 알아야 될 사유고 시험에서는 이쪽으로 이제 갑니다. 가처분 등기에서 가처분 등기했죠. 그러면 가처분을 매수인, 제일 매수인이 걸어놓는데 자, 이 매도인이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을 갖다 계약금 반환해서 이거 아이 안 되겠어. 얘가 세게 나가네. 가처분 걸어놨어. 나 도저히 너한테 못 넘길 것 같아. 계약금 배액 상환하고 계약금 받은 거 배액 상환하고 이걸 갖다 합의 해지하면 되는데 이쪽으로 밀어붙인 거야. 그럼 이쪽으로 밀어붙이면은 지금 제2 매수인 앞으로 땅이 이렇게 넘어가겠죠. 그러면 이렇게 붙이면은 지금 땅이 누구 앞으로 넘어간다? 제2 매수인 앞으로 넘어가잖아. 자 이제 들어갑니다. 이 자리도 두 번 나왔어요. 가처분 등기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들어오면 가처분이 걸린 토지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있는 때는
가처분이 걸려있는 토지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하지 못한다. 29조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당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각하한다. X 가처분이 걸려 있어도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소의 등기관이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하셔야 돼. 꼭. 자, 이 자체가 시험 문제였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해놨으니까 가처분 이후에 얘네가 매도인과 제2매수인에게 땅을 넘겼으니까 이 1매수인이 이제 가만히 있겠어요? 계약금, 잔금 얘가 걸어놨는데 계약금, 잔금을 갖다가 이제 공탁 걸고 이제 갑을 상대로 본안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갑니다. 무슨 본안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자, 입증 책임 사실을 갖다가 이 매수인이 다 들어야지 1매수인이. 그럼 그에 따른 자,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A가. 자, 그러면 요거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수 있는 거 승소 판결 받았으니까 이제 등기소로 가겠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럼 누구만으로 지금 등기 신청하는 거예요? A만으로.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단독 신청하죠. 이게 자, 가처분권자의 본안 승소 판결에 따른 단독 신청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가처분권자의 뭐에 따른 본안 승소 판결에 따른 단독 신청하죠. 자, 그러면 가처분권자에 따른 본안 승소 판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단독 신청하면 이거 몇 번으로 등기될까요? 해보죠. 몇 번으로 등기될까? 소유권 이전. 자, 소유자 A죠? 자, 몇 번? 이 번호 2번? 2번. 아, 2번. 아, 좀 전에 가등기했다고 또 가등기하고 가처분 등기하고 헷갈리시는구나. 3번 다음에 4번 아니? 3번 다음에 숫자 4 아시죠? 4 이렇게 했습니다. 네. 몇 번? 4번. 그러면 갈게요. 자, 지금 땅이 지금 매도인한테 있어요? 제2매수인 앞으로 넘어가 있어요? 제2매수인 앞으로 넘어가 있죠? 들어보세요. 그럼 제2매수인은 누가 가처분 걸어놓은 땅을 갖다가 유언부담 감수하고 인수해 갔어? 1매수인이 가처분 걸어놓은 땅을 갖다 매도인과 합의해갖고 인수해갔죠. 근데 결국 이게 합의가 안 된 거야. 1매수인하고 매도인은 이거 잘 설득해갖고 이거 제1매수인 포기하게 만들게, 너한테 넘겨줄게, 이걸 이제 약속하고 이제 믿고 인수해갔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된 거야. 1매수인이 뚜껑 열린 거지 뭐. 예,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래갖고 이제 소송까지 하고 결국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 했죠? 네, 들어보세요. 민사소송법에서는 가처분된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사람은 유효하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가 있다. 단 가처분의 효력은 상대적 효력이야. 상대적 효력이라는 것은 가처분 걸린 부동산을 취득한 제2매수인은 유효하게 취득할 수가 있고 등기했으면 유효한 소유권자가 되는데, 상대적 효력이란 네 소유권은 가처분 걸어놓은 사람 A가 있잖아. 이 사람이 땅 소유권 소송에서 이겨갖고 찾아올 경우는 지금 찾아왔죠? 그 사람의 소유권이 6번이 되든 7번이 되든 그 사람에게만 법적으로 대항할 수가 없어. 네 소유권 순위는 이 매수인은 선순위지만 이 가처분 걸어놓은 사람 A가 소송에서 이겨갖고 찾아올 경우는 그 사람의 소유권이 10번이 된다 하더라도 네 선순위 소유권을 그 사람에게만 대항할 수 없어. 그걸 가처분의 민사소송법의 상대적 금지효라고 부르는 겁니다. 절대적 효력, 상대적 효력. 3번의 소유권의 효력을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대요? 아니면은 가처분권자가 소송에서 이겨서 찾아올 경우 그 사람에게는 3번 소유권을 대항 못한대. 그렇지. 그 가처분권자가 찾아올 경우는 그 사람이 10번의 소유권을 갖고 찾아온다 하더라도 네 선순위 소유권을 그 사람에게만 대항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걸 가처분의 상대효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시험 문제는 정해져 있겠지. 가처분권자 본안 승소 판결에 따른 무슨 등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하죠. 그럼 시험에서 이렇게 물을 거 아니야. 가처분 이후 맞춰진 무슨 등기? B 앞으로 제2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죠. 이거 그러면은
본안 승소 판결 받은 A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선순위 소유권이라는 거 아니야. 요거 말소 누가 할까요? 이렇게 시험에서 묻는 게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가처분 이후 맞춰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누가 할까요? 등기관이 하면 이제 이렇게 쓰면 되겠죠. 직권. 어떻게 시험 문제까지 벌써 다 하셨어? 직권 말소한다, 직권 말소한다. 한 번, 두 번 울고 먹었어요. 직권 말소 안 한다, 직권 말소 안 한다. 그때 시험을 이제 안 봤으니까 이제 다행이라고 생각하시고. 예. 자, 그럼 또 직권 말소 한다 하면 또 틀리면 안 돼. 아직 시험 안 봤으니까는. 아직 안 보셨으니까 틀리면 안 되잖아. 시험장에 안 들어가셨으면. 예. 직권 말소한다 X, 직권 말소한다 X. 시험 지문은 다 직권 말소한다, 직권 말소한다. 들어보세요. 가처분권자 본안 승소 판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한 때는 가처분 이후 맞춰진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 말소한다. 이렇게 시험 지문 출제했습니다. X 두 번이나 출제했어요. 절대 직권 말소 안 한다, 안 한다. 이걸 왜 여러분들이 직권 말소한다 하면 오 맞아 이렇게 하느냐? 가등기하고 가처분 등기하고 뭘 배웠긴 배웠던 것 같은데 시험장에서 변별이 안 돼. 우리가 좀 전에 봤잖아. 소유권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 시 가등기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가등기권자가 본등기하면 누가 말소해? 직권 말소하잖아요. 근데 가처분권자가 소송해서 이기면 가처분 이후 제2매수인 앞으로 넘어간 소유권 이전 등기 직권 말소 한다 못한다? 가등기하고 가처분 등기하고 변별을 못하셔. 시험장에서 그게 그거 같으니까. 아니에요. 직권 말소 안 해요? 안 해요. 누가 말소해야 되냐고? B한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말소 신청해야 돼. B 소유권 몇 번이죠? 그 사람에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야? A죠? A. 그러면 A를 뭐라고 부를까요? 본안 승소 판결, 가처분에 따른 본안 승소 판결 받은 A가 단독으로 말소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A는 결국 등기소에 와서 몇 개의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소송에서 이긴 자기 앞으로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와 제2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해야지. 절대 직권으로 말소 안 한다. 꼭 가셔야 돼. 됐죠? 그럼 마무리 하나만 치면 되는 거예요. 소송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다고 하지 말고 이거 끝났잖아. 끝났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잖아. 그러면 지금 요거 자 요거 말소해야 되잖아. 소송 끝났잖아. 지금 가처분에 따른 소송 끝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들어오잖아. 그럼 소송 끝났으니까 이 가처분 말소해야죠. 이제 마무리. 이거 누가 말소하는지. 잘하셨어. 이건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해. 자, 그럼 이제 사례 이해하고 지금 이거 이제 풀어나가면은 할 건 딱 두 개밖에 없네. 집을 거는. 가처분 나오면 가처분권자가 소송에서 이겼어요. 이기면은 소송에서 이긴 소유권 이전 등기 단독 신청. 가처분 이후 제2매수인 앞으로 넘어간 소유권 등기 말소. 이거 직권으로 물으면 틀린 지문으로 물을 거고 맞는 지문으로 물으면 본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가처분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 단독 신청으로 말소한다. 시험에 틀린 지문으로 물을 거면 이 자리에 뭐라고 묻는다? 직권 말소 이렇게 묻는다는 건 맞는 지문을 하면 단독 말소, 틀린 지문을 하면 직권 말소. 그 다음에 당해 해당 본안 승소 판결에 따른 등기를 이제 신청하니까 가처분 무효가 돼서 이거 말소하는 건 누가 말소? 등기관이 직권 말소. 그러면 요 자리하고 요 자리 두 가지밖에 시험 문제가 없잖아요. 요걸 여러분들이 정리하죠. 시험 문제 이 자리나 이 자리 둘 중에 하나를 낼 거예요. 자, 이제 요게 이제 가처분이고 요거는 그러면 무슨 청구권 보존할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할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 더 갈게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마무리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얘기들이. 자, 갑의 땅이 있었어요. 소유권 갑 앞으로 있었어요. 자, 이번에는 자 뭐냐면은 A 앞으로 매매해 갖고
땅이 거꾸로 해야겠다. A 값. 땅 소유권이 A 앞으로 원래 있었고 소유권이 매매해갖고 지금 이전 등기가 매매로 지금 누가 앞으로 넘어가요? 갑 앞으로 넘어갔죠. 자, 준비 갑니다. 자, 전 소유자가 현 소유자에게 찾아와서 왜 찾아왔냐면은 사기당했으니까 땅 토로 달려. 됐어요? 이거 사기당했대야. 땅 뭐 해달래요? 도로 달래. 그럼 도로 찾아가려면은 자, 이거 사기당했으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일부 무효, 전부 무효. 전부 무효. 왜 사기로 매매계약 취소하면은 전부가 무효가 되잖아. 그러면 등기 전부 부적법 하니까 무슨 등기? 사기꾼에게 찾아와서 뭐 해달라고 요구하겠어? 말소 등기 해달라고 요구하잖아요. 말소 등기 단독 신청, 공동 신청. 공동 신청. 그러면 사기꾼이 아이 그래 내 사기쳤으니까 말소해 줄게. 협력해 줘야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래 내 사기쳐갖고 네 땅 가져왔으니까 말소해 줄게. 하겠음 안 하겠음? 안 하겠죠. 그러면 법원으로 찾아가는 거죠. 나 사기당한 것 같아서 매매계약 취소해갖고 말소를 요구했는데 A가 말소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갑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죠. 사기로 인해 취소하면 어떤 권리가 생겼어요? 말소 청구권이 생겼잖아요. 무슨 청구권? 무슨 등기 말소 청구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 생겼죠. 저쪽 보시고. 그러면 사기 피해자 전 소유자 A가 갑에게 생긴 권리가 어떤 권리가 생겼죠? 금전채권, 금전외의채권. 금전채권, 금전외의채권. 왜? 금전채권이면 가압류, 금전외의채권이면 가처분을 신청해야 되니까. 금전외의채권이죠. 어떤 채권? 소유권 이전 말소 청구권이라는 채권이 생겼잖아요. 자, 그러면 그 채권 보존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뭐 신청해야 돼요? 가처분 신청하죠. 그럼 법원에 가처분 결정이 떨어졌잖아요. 그럼 가처분 결정 떨어지죠? 자, 그러면 가처분 등기가 이렇게 이제 등기소에 촉탁이 들어가겠죠. 그럼 촉탁 들어가면은 자, 3번, 2번 소유권 이전 금지 가처분 접수연을 접수번호, 그 다음에 법원의 이 가처분 사건 결정 번호, 그 다음에 처분 보전받고자 하는 피보전 권리 소유권 이전 말소 청구권, 그 다음에 가처분권자 누구야? A. 그 다음에 처분금지 내용, 양도, 설정, 일체 처분행위 전부 금지 이렇게 이제 적혀 있겠죠. 자, 이제 적혀 있습니다. 자, 이제 사기꾼이 급해졌죠. 땅을 어떻게 해야겠어요? 팔겠지 뭐. 팔아봐요. 팔아보면 되지 뭐. 매수인한테 사기꾼이 어떻게 하고 팔겠어요? 사기 쳐갖고 가져왔으니까 또 사기 쳐갖고 팔겠지 뭐. 어떻게? 걱정 마. 이거 조금 내가 잔금 안 줘갖고 이거 문제가 있어갖고 전소유자가 이거 가처분 걸어놨고 걱정 마. 내가 이거 풀어줄게. 진짜 걱정 마. 진짜 풀어준다니까? 알았어. 그러면 먼저 돈 주고 소유권 이전 가져오겠죠? 뭘 걱정 마요. 걱정 마는데 이제 걱정이 생겼지. 얘가 지금 풀어줘 안 풀어줘요? 안 풀어주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얘는 이제 본안 소송으로 가는 거죠. 법원에. 무슨 소송?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이행 청구 소송. 이게 이제 본안 소송, 가처분에 따른 본안 소송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제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면 입증 책임 사실을 갖다가 사기당했다는 입증 책임 사실을 갖다가 A가 들으면 그게 이제 증거 능력으로서 법원의 판사에게 인정이 된다면 이제 판결 선고 기일이 잡히고 그에 따른 이제 증거 충분히 다 들어보고 판결 선고 기일이 잡히게 되면은 그에 따른 이제 선고 내리죠. 그러면 A가 승소 판결을 받으면 이제 등기소로 A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자, A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가자. 무슨 등기하러 들어와요? 번호를 빨리 집어봐야지. 뭐 말소? 4번? 4번이라니. 아, 이 소장에 나와 있는 게 지금 2번이잖아. 2번 소유권 말소 소송 말소 신청하지? 단독 공동? 단독.
그럼 이건 본안 승소 판결에 따른 이거하고 차이점이 뭐야? 이건 본안 승소 판결에 따른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건 본안 승소 판결에 따른 2번 소유권 말소 등기잖아. 그럼 두 가지로 난단 말이에요. 시험에서는. 가처분권제 이런 걸 중개사 왜 하는지를 모르겠는데 도대체 저는 뭐 내는데 어떻게 이거를 갖다 20회에서 25까지 연타로 5회 연타로 출제됐었어요. 이게. 가처분권자 본안 승소 판결에 따른 지금 등기는 두 가지 패턴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고 이쪽은 가처분권자의 본안 승소 판결에 따른 소유권 말소 등기가 있다. 그럼 나머지는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말소 등기하게 되면은 가처분 이후 이 사기꾼에게 땅을 가져간 사람은 이제 얘에게 누구에게 소송에서 이긴 A에게 대항할 수 있음 없음? 없음이죠. 그러면 요거 말소 누가 하느냐 시험에서 묻겠죠. 가처분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 요거 말소. 요거 말소 누가 할까? 이렇게 시험에서 묻겠죠. 요거 말소 누가 하죠? 제발 직권 말소하지 말라고 지금 두 번이나 틀려놓고 또 시험장에 또 틀리려 들어가시려고 그러네. 또 틀리려고 들어가지 마세요. 제발. 아니라니까. 본안 소송 사기꾼에게 이긴 사람에게만 대항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기꾼으로부터 땅을 인수한 사람은 사기꾼에게 소송에서 이긴 사람에게만 자신의 소유권을 대항하지 못한다니까요. 대항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럼 A가 대항할 수 있다는 거죠. 사기꾼으로부터 땅을 인수한 B에게는. 그러면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이 네 4번 소유권은 내가 소송에서 이겼으니까 나한테는 대항하지 못하잖아. 이거 말소해달라고 신청해야지. A가. 그럼 이 경우는 무슨 등기와 무슨 등기? 본안 소송에 따른 사기꾼의 소유권 2번 소유권 말소 등기와 사기꾼으로부터 땅을 인수한 제3자의 소유권 말소 등기 신청 두 개의 말소 등기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야. 직권 말소가 제발 아니고 이제 절대 안 틀릴 거야. 이제 절대 안 틀릴 거야 진짜. 굳이 똑같잖아요. 그럼 마무리. 이거 소송 가처분에 따른 사기꾼을 상대로 토지 소송 끝났잖아. 그러면 3번 가처분 등기 이거 말소해야죠. 이거 누가 말소할까요? 그렇지. 직권. 이거 직권 똑같아요. 그럼 구조가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이었건 소유권 말소 청구권을 보존하는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이었건 구조는 똑같다는 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소송 끝나면은 가처분권자가 토지 소송 거는 게 본안 소송이에요. 본안 소송 끝나면은 본안 소송에 따른 등기는 판결이니까 단독 신청. 가처분권자가 본안 소송에 걸려 있으면 가처분 이후 거래가 안 됐으면 상관인데 가처분 이후 거래된 소유권 등기는 누가 말소? 본안 소송에서 이긴 사람이 말소 신청해야지. 등기관이 직권 말소 안함 절대 안 틀릴 거예요. 그 다음에 본안 소송 끝났으니까 가처분 등기 말소는 누가 말소? 직권 말소. 그 다음에 말소 청구권을 보존할 목적으로 사기꾼을 상대로 말소 소송 걸었는데 가처분 걸어놓고 그 사기꾼이 가처분 걸린 상태에서 거래가 되죠? 그럼 거래가 되면은 가처분권자가 본안 소송을 걸으면 본안 소송에 따른 사기꾼을 상대로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사기꾼의 소유권 말소 등기해야죠. 단독 신청. 사기꾼으로부터 땅을 인수해갔던 제3자의 소유권 직권 말소 절대 아니고 본안 사기꾼을 상대로 소송에서 이겼던 사람이 말소 신청. 당해 가처분 등기 직권 말소. 됐어요? 됐죠? 진짜 돼야 돼. 됐어요. 그럼 다 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정도면 충분해. 자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제 398페이지 이제 하나 더 이제 한 번 정도만 자 보시면 되는 게 있어요. 이의 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자 한 번 정도만 보시면 되는데 이건 뭐 한 5회나 6회 정도 한 번 나니까 이제 이번까지 마지막에 이제 다뤄드리는 거 이론 과정 이제 마지막 끝나니까 자 갑니다. 398페이지 보세요. 이의 신청은 등기관의 부당한 결정 처분으로 인해서 불이익받은 자가 결정 처분에 대해 시정을 청구함으로써 결정 처분의 효과를 제거하여 정당한 처분이 있었던 것 같은 회복을 하기 위한 조치이다. 자 이제 뭐 쓸데없는 얘기 뭐 써놨는데 자 거기 들어보세요. 자 참고로 한번 볼게요. 뭐 민법에서 뭐 이거 지금 사기당했으면 사기당했으면 뭐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사기당하면 A 땅을 갖다가 사기쳐 갖고 갑이 가져갔잖아. 그죠? 그러면 자, 둘 간의 사기가 이루어지면은 이걸 뭐라고 부른다? 당사자 간의 사기.
병이라는 사람의 사기에 의해서 A 땅이 갑에게 넘어갔다. 이 매매가 당사자가 사기친 게 아니고 병의 사기에 의해서 A 땅이 갑에게 넘어갔다. 그럼 무슨 사기? 큰일 났다네. 큰일 났다. 제3자의 사기. 당사자가 사기치면은 사기당한 전소유자는 갑에게 찾아와서 지금같이 사기로 인해서 매매계약 뭐 할 수 있지만 취소할 수 있지만 제3자한테 사기가 당해갖고 A 땅을 갖다 갑이 가져갔다는 거죠. 그럴 때는 자 A는 갑에게 찾아와서 사기로 인해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언제만 제3자가 사기친 것을 갖다가 갑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할 수 있다. 110조는 100% 그걸 사례 문제로 낼 겁니다. 민법 시험지 제가 찍어드린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100% 그 문제가 나와요. 사례 문제로 나면은. 제3자가 사기를 쳤을 때 그 사례 관계를 갖다 시험 문제 100% 날 겁니다. 시험 문제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자, 지금 뭔 얘기 하냐고. 그러면 자, 그 사기로 인한 취소 효과는 누구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뭔 얘기냐 하면은 가처분을 안 걸어놨을 때 하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면 지금 이거 실무하듯이 지금 이런 식으로 가처분을 걸어놓으면 선의 악이 웃기고 있네. 그런 거 통하지도 않는 얘기야. 다 끝장이야, 끝장. 그러면 지금 민법에서 그 학문적으로 배우는 그 얘기는 지금 실무에서 뭐가 없었을 때를 전제로서만 하는 학문적인 얘기예요? 그렇지. 가처분이 안 걸렸을 때를 전제로 하는 학문적인 얘기라는 걸 전제로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셔야 돼. 실무로 가면 그러면 가처분을 걸었으면 민법에 그 선인 때는 대항하지 못한다. 악인 때는 이런 거 자체가 아무 쓸모짝에도 없는 얘기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압류 가처분이 그만큼 위력이 있는 게 그런 걸 걸어놓으면은 뭘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선의 악이 이런 거 학문에서 배우는 거 이런 거 안 따져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걸 지금 꼭 알아두세요. 이제 혹시나 해서. 자, 그럼 갈게요. 398페이지 갈게요. 이의신청 여러분 이건 이해하셔야 돼. 이의신청은 자 여러분들이 구청에 가볼게. 건축허가 안 해로 구청 가죠. 건축허가 신청했는데 건축허가 안 내줘요. 그럼 여러분들 뚜껑 열려 안 열려요? 행정소송 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세무서에서 세금이 나왔는데 재산세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아. 뚜껑 열려 안 열려? 그럼 세무서 상대로 행정소송 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등기소에 딱 매매해갖고 소유권 인정 등기 서류 집어넣는데 자 등기 안 해줘요. 뚜껑 열려 안 열려? 열려요. 소송 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아니, 없으니까 시험 문제 나는 거야. 없어 지금. 그게 이의신청이에요. 그게. 그러면 구청, 법원, 세무서, 국가기관을 상대로 민원인이 국민이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이 안 들어주면은 소송을 통해서 권리해 주는데 등기소라는 국가기관의 민원 요구에 대해서 공무원이 안 들어주면 소송보다 더 빠른 간이한 권리구제 절차인 이의신청 제도를 통해서 권리구제를 하는 시스템을 법에서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에서 첫 번째 시험 문제 이거지요. 등기관의 부당한 등기사무 처리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나가리.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세금 과언합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으로 가는데 등기관의 부당한 등기사무 처리에 대한 행정소송 X. 이게 법무사 기출문제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의신청인 제도가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자, 갑니다. 자, 이의신청 요건 갑니다. 양가로일. 결정 처분이 뭐 해야 돼요? 부당 나오죠? 그럼 거기 들어보세요. 이게 아셔야 돼. 감으로 아셔야 돼. 부당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적극적 부당이 있고 소극적 부당. 갈게요. 소극적 부당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등기소에 민원 요구했는데 그 민원을 안 들어주냐, 안 해주는 게 소극적 부당이야. 적극적 부당은 자 등기관이라는 공무원이 뻘짓거리 하는 게 적극적 부당이야. 뻘짓거리는 뭐예요? 가만히 있으면 본전인데 엉뚱한 뻘짓거리 하는 게 적극적 부당이라니까. 뭔 얘기냐고. 자, 등기 서류에 하자가 있으면 등기해줘야 돼. 등기 내주지 말아야 돼. 하자가 있으면 등기 서류에 하자가 있으면 등기해주지 말아야 될까요? 등기해줘야 될까?
말아야 되는데 하자가 있는데 뻘짓거리 했다니까. 등기 쳐줬다니까. 그걸 뭐라고 불러요? 적극적 부당 이렇게 부르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이 수수료 내고 등본 떼줘, 등기상 증명서 떼줘 이렇게 요구하는데 안 떼줘. 소극 적극. 수수료 내고 등기상 증명서 발급 신청했더니 등기상 증명서 발급을 안 해준다니까? 적극 소극. 안 해주는 게 소극이라니까. 수수료 내고 등기상 증명서 발급 교부 신청했더니 증명서 발급을 안 해준다고요. 소극 적극. 이의 신청할 수 있음 없음? 있음. 이의 신청하는 거야. 등기 서류 하자 없이 집어넣었는데 빠꾸시켜. 소극 적극. 등기 서류 집어넣었는데 빠꾸시킨다니까? 소극 적극. 소극.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등기 서류 집어넣었는데 빠꾸시켜야 되는데 이번엔 뻘짓거려 등기를 철었어 또. 소극 적극. 적극이죠? 자, 들으세요. 시험 문제 거기 이걸 아셔야 지금 전제 얘기를 들어야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다니까. 소극에 대해서는 뭐든지 다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어. 아까 등본 안 떼준 거, 등기 서류 집어넣는데 빠꾸시킨 거, 소극에 대해서는 다 이의 신청할 수 있는데 적극에 대해서는요. 아까 각하시켜야 되는데 간과해서 등기라는 게 적극이잖아. 29조에 각하 사유가 있는데 11가지가 있어요. 1호에서 11호까지. 그 중에 1호와 2호 사유를 간과한 적극적 부당에 대해서만 이의 삼을 수가 있어요. 그럼 뭔 얘기냐? 1호 각하 사유가 뭐냐면은 관할 위반이야. 2호 각하 사유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그걸 위반한 등기에 대해서만 적극적 부당을 이유로서 이의 삼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해석한다면 29조 3호에서 11호 사이에 각하 사유에 해당하면 각하시켰으면 소극적 부당으로 이의 신청할 수가 있잖아. 그런데 그걸 간과해서 등기했으면은 그 사유에 대해서는 적극적 부당을 이유로서 이의 삼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해볼게요. 당사자가 불출석하면은 등기 해줘야 돼, 각하시켜야 돼요? 각하시켜야지요. 불출석했는데 등기를 했다니까. 우편으로 송달된 등기 서류를 갖다 접수받아서 그걸 깜빡하고 등기했다니까. 그 적극적 부당으로서 이의 신청할 수 있음 없음? 없음. 에이, 여봐요. 못 풀잖아요. 이해 못하면 못 푼다니까 이쪽 파트. 당사자 불출석은 29조 4호의 각하사유야. 당사자가 우편으로 접수시킨 것은 4호로 각하시켜야 되는데 그걸 우편으로 접수시킨 걸 모르고 접수할 때는 거부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우편으로 접수한 거 이거 이따 각하시켜야 되는데 우편으로 접수한 걸 깜빡한 거야. 그래갖고 등기를 쳤다니까. 그 적극적 부당으로 이의 삼아서 이의 삼을 수 없다는. 근데 만약 농지의 전세 등기 서류 접수하면은 등기해야 돼요, 각하해야 돼? 농지의 전세 등기 들어오면 왜 각하해야 될까? 민법 물권법에 농지에는 전세계약 체결한 무효로 되어 있으니까. 그럼 무효인 등기 서류가 접수됐으니까 농지 전세 등기 이거 빠꾸시켰어야 되는데 까먹고 땅 지목을 안 본 거야. 을구에 전세 등기를 친 거야. 등기관에. 아이고 이거 잘못 등기 쳤네. 그죠? 그러면 이거 뻘짓거리죠. 이의 삼을 수 있음 없음? 있음. 왜? 무효인 등기라면 그 전세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 말소해야 되는, 직권 말소 안 하고 있으면 그걸 부당하다고 이의 삼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 부당을 이유로서 이의 삼을 수 있는 건 29조 각하 사유를 위반해서 등기한 것 중에 뭐와 뭐를 위반한 등기에 대해서만 29조 1호와 29조 2호를 위반한 등기에 대해서만 적극적 부당을 이유로서 이의 삼을 수가 있고 29조 3호에서 11호 사유를 위반한 등기에 대해서는 적극적 부당을 이유로서 이의 삼을 수 없도록 그걸 구분하는 시험 문제를 지문 변별령 물을 겁니다. 자, 그리고 마무리. 자, 이제 갑니다. 오른쪽 399페이지 보세요. 자, 동그라미 제로의 3 부당 처분 결정 판단 기준 나오죠. 자, 등기관은 결정 처분이 부당하다고 이의 신청은 결정 처분 당시 사실로서 하여야하고 이의 신청 시 사실로서 이의 삼을 수 없다. 그걸 이제 그 다음 즉 결정 처분 시 주장되거나 제출되지 아니한 형학판치세 새로운 사실 증거 방법으로 이의 삼을 수 없다. 새로운 사실 증거 방법으로 이의 삼을 수 없다. 예, 그거 하시면 끝이에요. 됐습니다. 이의 신청지 이 정도만 용어하시면 되고 400페이지 용어 하나 더 하셔야 되는 게 있구나. 자, 400페이지 넘겨보시면 중단에 이의 신청 절차 효력 있죠. 자, 거기에서 자 2번
3번 알아두세요. 이의 신청이 있다고 해 등기간의 업무 집행이 정지되는 것이 아니다. 이의 신청이 들어온 것 자체만으로선 등기간의 업무가 부당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이의 신청 기간 제한 없다. 아무 때나 이의 신청할 수 있음. 그 정도 하시면 돼.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끝마쳐 봤고요. 올해 28회 대비로서는 이제 이론 과정은 전부 끝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달 과정서부터는 문제풀이 과정이니까는 이론이 부족하다 하시더라도 거꾸로 과거로 소급해서 공부 가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전진으로 가야지 내가 이론이 부족했다고 다시 이론책을 갖다 본다거나 거꾸로 소급해서 내가 이론 부족하니까 아직 난 문제풀이는 조금 더 준비돼야 볼 거야. 이렇게 보시면 안 돼. 무조건 앞으로 전진해서 보셔야 돼. 이론 부족하더라도 문제풀이 단계에서 충분히 다 커버할 수가 있으니까 나 이 과목은 문제가 이론이 조금 덜 된 것 같으니까 문제 나중에 풀고 나 이론을 다 열심히 봐야지. 그렇게 절대 보시면 실패하는 지름길로 갑니다. 문제풀이 가면 그 과정으로 똑같이 따라가시고 그 문제풀이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갖다가 보충해 나가는 거지. 난 아직 민법이 학개론이 이론이 한 번밖에 안 들었기 때문에 부족하니까 7월달 문제풀이 나가는데 거꾸로 이 학개론 문제풀이 이론 과정을 갖다 동영상 본다거나 그건 실패하는 지름길로 갑니다. 그 과정대로 앞으로 전진해서 나가셔야지 자기가 부족한 건 향후 현재 기준으로 앞으로 나가면서 메꿔 나가는 거지 소급해서 메꾸려고 하시면 이거 공부는 떨어지는 지름길로 갑니다. 앞으로 나가세요. 그 얘기는 7월달 이제 들어가서 문제풀이 나간다 하더라도 나 1차 과목이 부족해. 1차 과목 학교론 민법을 이론 수업 듣는 거 동영상 듣는 거 이렇게 소급해서 공부하시면 떨어지는 지름길로 갑니다. 반드시 현재 기준으로 앞으로 진도를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수고하셨습니다.